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식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에 앞서서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 동네 병의원들이 검사는 물론 치료까지 참여합니다. 달라지는 것들 정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 오늘부터는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습니다. 60살 이상과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PCR 검사에 앞서 일단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24시간 유효한 방역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의원도 검사와 치료에 참여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390여 곳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40여 곳이 우선 참여하고 참여 병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병원 목록과 병원별로 검사나 치료를 어디까지 담당할지는 정부가 오늘 오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진단검사 체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된 곳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과 호객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번 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 각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빅매치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구도의 틈새를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후보들이 돌아가며 상대를 지목해 묻고 질문이든 답변이든 발언 시간 총량이 정해져 있어 고르게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참고자료 반입은 허용됩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도 30분 가까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이 첫 토론의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책 능력을 보여주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등 집중 공세를 펴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누가 더 일 잘할 후보인지, 누가 더 잘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강조하고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자격 없는 전과 사범과 올곧은 법 집행자 간의 대결, 즉 불의와 정의의 대결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형수 욕설 녹취와 7시간 통화 녹취 등 네거티브 공방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층 표심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민들에게서 질문을 취합해 다른 후보들에게 묻고 존재감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정권 교체 대안으로 차별화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어제 저녁 정책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일정 없이 오늘 있을 대선 후보 4자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제안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여 성사된 양자 토론. 경제부총리 출신 김 후보는 공약의 재원을 집중 질의했고 이 후보는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135개더라고요. 네. 5개씩 얘기하면 한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 혹시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저희는 총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예산 범위를 넘지 말자.
하는 걸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 확대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두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오늘 있을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 위주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윤 후보는 SNS로는 이직자의 간편한 연말 정산을 위해 원천 징수 영수증을 원할 때 즉시 발급하게 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대문 시장의 한 칼국수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사노동,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5, 60대 여성을 위해 1인 1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없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였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이어졌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 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일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배 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A 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한 여성 비서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답합니다. 1시간 뒤엔 28일치 약이 적힌 처방전 사진을 올린 뒤 도청으로 복귀한다고 보고합니다. A 씨는 김혜경 씨 자택 앞에 약이 든 쇼핑백을 걸어둔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른바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이후에도 A 씨가 관용차로 이 후보 아들의 입퇴원을 돕고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김혜경 씨의 병원 출입을 도왔다는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혜경 씨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공과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면서도 배 씨에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경 씨에 앞서 배 씨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A 씨에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김혜경 씨 자택으로 약을 배달시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A 씨는 배 씨가 몰래 이 후보 집에 가서 약을 훔쳤다는 이야기라면서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직자 배우자가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건 치명적인 일이라며 비선 실세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또 KBS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 측이 도지사 의전에만 쓰게 돼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배모 씨와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A 씨가 소고기 안심 사진을 찍어 보내자 배 씨가 가격표 떼고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순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성남시 순회동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혜경 씨의 찬거리를 공금으로 산 뒤 집까지 배달해 왔다는 게 제보자 A 씨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있던 날 실제 A 씨는 본인 카드로 고깃값 11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어 이튿날 점심시간에 다시 식당을 찾아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었습니다. 이걸 취소했다가 이거 다시 재결제한 거구나. 마치 이 후보의 공식 행사에 쓰인 것처럼 시간과 금액을 맞춰 카드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에서 이뤄진 이재명, 김경수 지사의 만남. 이 후보가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이때도 김혜경 씨가 요구했다며 식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 때 올릴 거 어떡할까?
지원책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 갖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두 사람의 9개월치 통화 녹음에는 이렇게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내용이 10차례 넘게 등장합니다.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오던 일을 왜 못하느냐며 배 씨가 A 씨를 다그치는 대화도 나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을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대요.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정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공무원 수행과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카드 바꿔치기 결제가 이뤄진 건지 KBS는 배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와 배 씨의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연일 최다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석혜원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2,907명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뒤 이틀째 2만 명대 기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6,5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 5,100여 명, 인천에서 1,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특성으로 다음 주에는 5만여 명, 이달 말에는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4명 줄어 27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9만 7천여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뛰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뛰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밀집도 제한 조치는 오는 7일부터 3주간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또 기숙형 학원의 경우 접종 완료자도 입소할 때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4번째 매몰자가 발견됐지만 어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수색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수색이 아직 재개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이 중단된 건 어제 오전 붕괴 건물의 벽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콘크리트 잔해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28층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 대부분은 22층 잔해에 걸렸지만 일부는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붕괴 부분에 남은 외벽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체 분야 실무 전문가 회의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오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도 열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색 재개 여부와 구조활동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매몰자 1명도 추가로 발견이 됐죠? 네, 4번째 발견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오후 26층에서 실종자의 매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4번째 매몰자는 잔해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서 수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도 가족들과 내부에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2명은 매몰 위치 확인, 나머지 2명은 위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연휴 기간 이어진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며 국내 증시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 2%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6.39포인트 상승한 2,719.73에 코스닥은 24.25포인트 오른 897.1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장 초반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뚜렷한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정유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며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선 자전거를 개조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바이로이트시에 최근 이색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개조한 이 자전거에 이렇게 검사 장비를 싣기만 하면 검사센터로 완벽 변신. Ich kann in jede Fußgängerzone, in jede kleine Gasse oder beim Bäcker in einer kleinen Seitenstraße stelle ich mir mein Testfahrrad hin. Die Leute holen sich die Brötchen und auch den Test to go. 장갑은 물론 방호복과 보호 안경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검사를 받고 결과는 PDF 파일 형식으로 휴대전화로 통보받습니다. Es ist halt viel näher am Menschen, sage ich jetzt mal. Man geht einkaufen und kann das mal zwischendurch eben mal machen. 자전거 검사소는 코로나19 집중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자블로프스키 씨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당국의 정식 승인도 받은 만큼 그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주일에 4-5번씩 지역을 돌며 벌이는 이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접골사인 47살 후쿠이에 씨는 6년 전 몸의 변화를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体がうまく動かない、元気が出ない、仕事終わったら動けないような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りとか. 여성들이 느끼는 갱년기 증상과 흡사했습니다. 후쿠이에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심해져 이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남성 갱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였습니다. 치료를 통해 호르몬 수치가 표준치까지 회복되면서 짜증과 무기력감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体の中の変化で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ものなので、さっさと病院行って処置してもらった方が早いですと.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남성 갱년기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타인과의 교류가 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생활이 위축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서부 지역의 스촨성 야안은 교통요지로 유명하지만 야생동물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야생동물을 밀렵하고 밀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수원을 통째로 빌려 밀렵자들로부터 멸종위기 동물을 사들여 숨겨놓고 전국의 민간 동물원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민간동물원은 이 희귀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며 현지 임업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하면서 야생동물들을 사육된 동물로 일종의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以川金丝猴为例，猎人以这个大约1.3万元左右的价格出手，然后漂白身份之后，以单价每只50万的价格再向其他动物园出售。 스촨성 경찰은 전국 5개 성과 6개 시의 경찰과 협력해 관련된 밀렵자와 중간상, 민간동물원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무엇보다 황금들창코 원숭이 18마리, 레서 판다 17마리를 구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동유럽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군이 증원되는 건 처음입니다. 1,700명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300명은 독일에 배치되고 독일에 주둔하던 1,000명은 우크라이나 접경 루마니아로 이동할 거라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 벨라루스 등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미국은 이와 별도로 지난주 미군 8,500명에 대해 동유럽 파병을 준비하라는 대기 명령을 발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ussia stays on an escalatory path, which they clearly have, we will make force posture adjustmen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any aggression. 미국은 유럽의 다른 나토 국가들도 동유럽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치될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진 않을 거라며 파병도 일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나토는 환영의 뜻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강력한 연대의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근거 없이 이뤄진 파괴적 조치다, 군사적 긴장을 늘리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복지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고립되는 홀몸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로 이른바 반려 로봇들이 대면 돌봄의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년째 홀로 살고 있는 71살 최옥연 할머니. 코로나19가 덮친 이후 적적한 일상을 보내던 최할머니에게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서로 손잡아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제 손 자주 잡아주세요. 홀몸 어르신들에게 보급된 반려 로봇 효돌입니다. 식사나 약 복용, 외출 시간 등을 때맞춰 음성으로 알려주고 6천여 개의 상황이 입력돼 있어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전 야한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자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의지가 되죠. 반려로봇이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해주다 보니 실제 사용자들의 우울감도 절반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씩씩하고 이런 힘이나 활력소가 된다. 맨날 우울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호돌이가 효자라 효자. 혼자 사는 중장년층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연결돼 신속 대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돌봄 취약계층 관리로 고독사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소외된 취약계층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내륙과 충청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 6.9도로 추운 날씨였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당분간은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 있어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낮 기온이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더 내려가겠습니다. 설날에도 주로 서쪽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전남 동남부 지역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도 등 중부지방은 영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전라도 쪽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